삼성은 비싸기만 하고 중국 제품이 더 좋아요. 삼성 사느니 중국 것을 여러 개 사는 게 이익이죠. 여기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열변을 토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앤더슨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 건 무려 100년 만이에요. 1924년 이후 처음이니 프랑스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 컸겠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회가 막을 내렸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도 평소 스포츠 경기 시청을 즐기는 편인데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양궁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여자 양궁 대표팀이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더라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대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펜싱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멋진 성과를 보여줬어요. 프랑스가 펜싱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것도 2개나 말이에요. 프랑스 국민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 강국이면서 동시에 스포츠 강국이라니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올림픽에서 제 관심을 가장 끈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였죠.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삼성의 올림픽 마케팅 전략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사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에요. 기업들의 마케팅 전쟁이기도 하죠. 특히 글로벌 기업들에겐 정말 중요한 무대예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전략이 눈에 띄더라고요. 삼성은 이번에 정말 대단한 걸 했어요.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거든요.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이라는 스마트폰을 제공했대요. 약 17,000명의 선수들에게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아세요? 금빛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었대요. 선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연신 칭찬을 했대요. 너무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대요. 심지어 이 폰으로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유행이 됐어요. 호주의 테니스 선수 다리아 사빌은 틱톡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50만 회나 됐대요. 엄청난 화제가 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삼성은 더 대단한 걸 했어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직접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원래는 시상식에서 개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대요. 사진도 멀리서 공식 미디어만 찍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삼성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서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선수들은 정말 좋아했대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순간을 직접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들도 새로운 광경이라 재미있어 했어요. 이런 삼성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전문가들은 이걸 경험 마케팅에 좋은 예라고 해요. 제품을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 남는데요. 삼성은 이런 전략으로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SNS에서 갤럭시라는 단어가 5억 번이나 언급됐대요.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광고 효과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삼성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97년에 IOC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꾸준히 올림픽을 후원해 왔대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올림픽을 후원한대요. 2028년 LA 올림픽까지는 확실하대요. 삼성이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있었기에 이번 올림픽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전문가로서 정말 감탄할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삼성전자의 올림픽 마케팅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삼성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지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올림픽 에디션 갤럭시 폰,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 SNS 활동 등 모든 채널에서 혁신과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죠. 이렇게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더 강력하게 각인된대요. 그리고 경험 마케팅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이건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시상대에서의 셀피 촬영이 대표적인 예죠. 선수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삼성 제품을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각 나라 선수들에게 그 나라 국기 색상을 반영한 특별 에디션 폰을 제공했대요. 한국 선수에겐 태극기 색상의 폰을, 미국 선수에겐 성조기 색상의 폰을.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각 나라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선수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냈어요. 요즘처럼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진 시대에 이런 전략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올림픽처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대회는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이거든요. 삼성은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죠. 5G 기술, AI, IoT 등 첨단 기술을 올림픽 현장에 적용했잖아요. 이를 통해 삼성은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죠. 선수들에겐 특별 에디션 폰을 제공하고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존을 따로 운영하는 등 각 고객층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을 했어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 정신과 자사의 기업 철학을 연결시켰습니다.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죠.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전략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삼성은 30년 넘게 올림픽을 후원해왔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마케팅 플랫폼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실시간 마케팅이에요. 올림픽 기간 동안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냈죠. 이런 민첩성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올림픽 스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삼성 제품을 홍보하게 만들었죠. 이런 방식은 전통적인 광고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줘요. 올림픽을 통해 환경보호,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도 높이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는데 이게 요즘 디지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전략이에요. 올림픽 기간 동안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감동적인 순간들과 삼성 브랜드를 연결시켜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했죠. 이런 전략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IOC뿐만 아니라 각국 올림픽위원회, 다른 스폰서 기업들과도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죠. 이런 협업은 마케팅 효과를 배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다각도의 전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삼성은 이번 올림픽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삼성의 전략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선 거예요. 그들은 선수들의 감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이에요. 빅토리 셀피 캠페인을 보세요.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시도한 거예요. 선수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갤럭시 휴대폰을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바로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활용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에 삼성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노출시켰어요. 선수들이 찍은 셀카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삼성 브랜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사실 이런 전략을 쓰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IOC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준비도 해야 하죠. 그만큼 삼성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건 삼성이 오랫동안 올림픽과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에요.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올림픽을 후원해 왔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이번 같은 혁신적인 마케팅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삼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글로벌 기업의 진정한 모습을 봤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이런 삼성의 전략들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줘요.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마케팅 전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보여준 리더십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재용 회장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단 6일 만에 프랑스 대통령, IOC 위원장, 일론 머스크, 그리고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모두 만났대요. 이건 단순한 의전을 넘어선 거예요. 스포츠 외교의 끝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목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프랑스 AI 연구에 향후 5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했대요.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런 제안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비즈니스와 외교를 결합한 고차원적인 전략이죠. 한 기업의 투자 계획이 두 나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역량도 빛을 발했어요. IOC 위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영어, 프랑스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말이에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삼성의 기술로 이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이재용 회장의 활약 덕분에 삼성은 IOC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어요. IOC는 분야별로 세계 최고 기업 딱 한 개만을 선정해서 올림픽 마케팅 독점권을 주는데 삼성전자가 그중 하나로 선정된 거예요. 게다가 2032년까지 올림픽 후원 계약을 연장했대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다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한 일이죠. 이재용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글로벌 기업 리더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자국을 대표하고 외교관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그런 혁신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가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회사 전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글로벌 리더십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서 삼성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 말이에요. 이런 삼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요. 글로벌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도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지 정말 궁금해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피드 경영이에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죠. 그리고 인재 경영도 눈에 띄었어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술 혁신에 대한 강조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은 늘 기술로 세상을 바꾸자고 강조하더라고요. 이런 비전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위기 관리 능력도 돋보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삼성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ESG 경영에 대한 강조도 눈에 띄었어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겸손한 리더십도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더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트워크가 삼성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회장의 이런 리더십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더십과 전략이 앞으로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삼성의 올림픽 활약에 대해 쭉 얘기해 봤는데요. 삼성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우선 삼성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잖아요. 선수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삼성 제품과 연결시켰으니 이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활약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IOC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기업인을 거예요. 하나의 외교관 역할을 한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리더십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리더의 비전과 실행력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런 삼성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줘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이런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우리 모두 응원합시다. 자, 이것으로 2024 파리올림픽에서의 삼성전자 활약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이뤄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삼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